나 때문에 아이가 망쳤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내가 사과를 했는데 얘가 이 지경이에요. 사과한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는 게 사죄 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을 내가 원하는 관계로 만들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어긋나가는 거라고요. 이 아이들이 화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까지 망수사처럼 기다리세요. 견디세요. 너무 세? 내용 증명 올 것 같아요. 어른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결국 책임에는 포기가 따라요. 아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이걸 포기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올가매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른이 없는 거지. 애를 키우지 않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는. 결국 엄마 자신의 만족을 포기해야 되는 거네요.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닐까? 박우란입니다. 개인 분석의 장에서는 가감없이 노골적이 적나라하고 솔직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영상은 너무나 많은 오해와 왜곡의 장이 열려 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 것 같아요. 저번에 사연을 이어서 계속 다뤄보죠. 딸이 남친과 외박도 하고 여행도 다니는데 관계가 소원해진 이후로는 남자친구랑 여행 간다는 통보만 한다. 근데 자기들은 이렇게 통제를 많이 받고 자란 세대라서 딸이 저렇게 자유분방하고 성적으로 개방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매우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왜 불안하신대요? 그러게요. 왜 불안할까요? 그걸 우리가 24살 딸인데. 막는다고 막을 수가 있나요? 그 불안하고 저도 알죠. 저희 딸아이가 이제 요즘은 애들 채팅도 많이 하고 앱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굉장히 불안을 느꼈어요. 아, 이래서 이게 딸 가진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양가적인 감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고 기준을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아니, 그래서 딸의 성생활, 아들의 성생활, 특히 딸의 성생활을 왜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통제하고 막는다고 막아질 것도 아니지만 왜 막죠? 성인이 됐는데 당신들은 결혼 전에 관계 없었어요? 왜 자식들은 그걸 보호라는 명분으로 그건 더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20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한테 이미 그 공표를 했죠. 나는 통제할 수 없고 관여할 수 없다. 그 얘기 더 무서워요.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제.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그거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엄마로서 어떤 부분은 네가 너를 관리하고 잘 보호했으면 좋겠다. 네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어쨌든 부모가 너를 귀하게 여겼으니 너도 네 몸이나 삶을 여자로서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그걸 간곡하게 얘기했고 하지만 통제할 수 없다는 거. 그게 무슨 얘기냐.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었고 닫았고 내려놨어요. 알 수 없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뭔가 부모가 어쨌든 내 지붕 아래에 있는 자녀라면은 20살이 넘었더라도 내 집에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는 내 기준을 지켜야지 라고 제시할 수도 있지 않아요? 있죠. 네. 저희 딸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딱 졸업과 동시에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 어쨌든 저도 나름 애를 맨날 울고 빨고 그렇게 키웠는데 물론 등치가 저보다 크지만 걔네가 술을 먹고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근데 술을 먹고 완전히 뻗었어. 애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잤기 때문에 새벽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아빠는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전 아침에 제가 출근하기 전에 방에 들어가니까 술 냄새가 확 나는 거야.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저 되게 술 잘 먹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알아요. 그게 얼마나 복잡한 심정이 드는 거예요. 너무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애를 키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 안에서. 얘는 그냥 내한테 애기인 건데 이 아이 방에 술 냄새가 풀풀 난다는 게 그러고선 제가 그날 애가 왔는데 눈을 못 맞추겠는 거예요. 제가 말만 이렇게 세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복잡한 심정? 엄마로서 어쨌든 내 울타리 안에 있는 동안 이 아이가 갑자기 성인이 되어서 술도 먹고 뭐 만약에 남자친구랑 관계라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를 내가 목도했을 때 내가 얼마나 흔들리고 불안해하는지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떡할 거냐.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딸아이한테 입만 살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혼자서 또 고민을 했죠. 고민을 하고 혼자서 제 상태를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불안한 거구나. 이렇게까지 불안하고 이게 이렇게까지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가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 애를 붙들고 막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너 몇 시에 들어와야 돼. 너 술을 이렇게 이거는 내 불안을 아이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단 얘는 내버려뒀어요. 다시 눈을 못 맞추고 그날은 하루 종일 피했어 내가. 애를 막 피하면서 혼자서 고민을 하면서 계속 물었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얘를 얼만큼 키웠지? 내가 얘가 진짜 성인이 되는 거를 받아들이고 있나? 얼마나 무수하게,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결론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 다음날 그러고 얘가 이제 한 며칠을 주구장창 술을 먹더라고요.
유전자를 유전자를 무시할 수 없어서. 보고 자란 게 있어가지고. 보지는 않았어. 아, 그래요? 봤어. 아, 봤어요? 봤어. 그래가지고 또 제가 보니까 또 술을 먹고 또 깔라가 된 것 같아요. 근데 희죽희죽 웃으면서 애가 들어왔어.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거를 몇 번 처음에는 되게 저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다가 한 며칠 지나서는 보니까 또 친구랑 술을 먹고 왔는데 정말 침대에서 이렇게 널브러져가지고 뻗어져 있는 걸 제가 영상으로 찍었어. 말하자면 부모도 아이가 성인이 되는 통과 의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도. 저도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며칠을 보고 결국은 그걸 보고 저도 그냥 낄낄거리고 웃고 배를 이만큼 내 아이고 저게 어른이라고 술을 먹고 왔네? 근데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또 침은 흘리고 막 배는 까고 이러고 막 침대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막그 화장도 안 지우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아이고 저것도 어른이라고? 그러면서도 너무 여러 가지 감정 애틋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이제 다 컸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상실감 불안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마음 정리를 일단 딱 끝낸 다음에 아이한테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건 제가 그 말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고 제가 제 스탠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거고 너도 네가 무슨 짓을 하든 이제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너한테 있다는 걸 분명히 명시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더 힘을 주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미 저도 딸이 지금 성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그래서 공감이 충분히 되지만 하지만 공감과 함께 제가 전문가로서 분명히 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짚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말이 생각나요. 막 딸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서 딸이랑 싸운 게 아니라 선생님의 그 감정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나 자신과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이상을 그러니까 판타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외부와 싸워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거랑 연관된 내용. 제가 자기 자신과의 화해라는 표현을 잘 쓰잖아요. 그 의미를 조금 더 많이 곱씹으셨으면 좋겠다. 그걸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 관계의 문제가 결국 내가 나 자신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아이 상태를 보면서 무슨 전문가라고 보면 아주 쿨하게 뭐 성인이 됐으니까 뭐 술도 먹고 너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너는 이제 남자친구랑 섹스도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 이놈 가시라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볼까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도 불안이 올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오고 이놈 지집에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릴까 막 이런 생각이 올라오고 막 그런 게 올라오잖아요. 저도 올라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포기를 따님하고 눈을 피했다는 게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 찌꺼기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얘를 보면은 그걸 얘한테 토스를 해버릴까봐 그렇게 고민하시기 때문에 눈을 피하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딸아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게 어린 아기구나. 근데 얘가 성인으로 갑자기 등장한 거야. 그게 너무 이상하고 이상해. 이질적이고 근데 그게 실제거든요. 맞아.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이질적이고 낯선 존재가 순간 등장한 거야. 낯선. 나는 내 품에서 제가 젖을 물려 키웠던 이 아이의 연장으로 뭐 얘가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등치가 커도 저한테는 그런 아이의 연장이 있었던 건데 갑자기 이게 뚝 끊어지면서 갑자기 성인 여자가 턱하니 내 눈앞에 등장한 거지. 술 냄새를 풍기면서 지 몸도 못 가누면서 그게 저한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성인 여자가 너무 이질적이고 낯설어가지고 어떻게 진짜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제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고서는 제가 제 스스로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 내 상태, 내가 딸아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과 내가 딸아이를 어디에 묶어놓고 있었는가, 내가 어느 지점에 딸아이를 내 마음에서 계속 키우려고 하지 않고 있고 그걸 키운다는 의미가 무엇이며 내가 성인을 만난다는 건 내 어린 딸아이를 잃어버린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이 상실, 불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제 스스로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뭐 저야 제 작업실이 있으니까 혼자서 도망올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또 여기서 이제 밤새도록 앉아서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충분히 정리를 한 다음에 그렇게 대면을 하시면 먹힙니다. 먹혀요. 들어요. 그때는 충분히 엄마가 정리가 되어서 포기가 이루어져서 그건 왜 포기가 이루어지냐면 제가 이 아이가 성인이 되는 걸 선택의 여지가 있나? 받아들여야 되고 그 이미 받아들이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럼 어떤 건 포기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아이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말에 힘이 어느 정도 있고 엄마가 전문가라서가 아니라 힘이 어느 정도 있고 포기를 하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을 책임지고 어떤 부분을 지켜달라고 엄마가 제안하고 요청했을 때 아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보통 어머니들이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엄마가 막 여대생이 된 딸 통금 시간 막 저녁 10시, 8시 이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왜? 밤에 술 먹고 혹시라도 요즘 세상이 험해서요.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 세상이 험해서 여러분들은 남자친구 만나서 관계하고 결혼하셨어요? 제 아는 분은 진짜 뭘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뭘 채워요? 뭐 그런 기구가 있다던데? 성관계를 할 수 없도록 뭔가 이거는 네. 정말 그거야말로 매우 성도착적이고 변태적인 행위죠. 그 옛날에 우리 중세나 기사들이 옛날에 그 유럽에서 남자들이 전쟁 나갈 때 여자 정조대 같은 거 채웠었잖아요. 그런 게 지금도 있나 봐. 성을 통제하는 어떤 충격적이다. 지점들. 지금도. 저도 그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이 딸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답답하다고 선생님 남녀 관계를 밤에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아, 되게 좋아하고. 저 아침에 아침에도 8시에 가는- 남자친구 만나서 관계 가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많은 어머니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10대 후반부터 20대 초 중반까지는 여성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무질서하고 오히려 청소년기는 우린 굉장히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으로서는 이 성적인 그 혼란기가 20대 초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이 시기에 낙태도 많이 일어나고 생각보다 그런 케이스를 많이 겪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내가 우리 딸들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거를 통제하고 엄마의 불안으로 쫓아다니면서 아니면 전전긍긍하면서 이거는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다. 굉장히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가 사과하면 자식이 치유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과 엄마가 자식들에게 뭐라고 해야 자식들이 좀 그러니까 어떻게 사과하고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요? 엄마인 저 때문에 자녀가 망쳐져 버렸어요. 엄마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다 뭐 이런 류의 질문이에요. 나 때문에 아이가 망쳤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너무 자기애적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딸을 보는 게 자기가 너무 괴롭다. 그러니까 뭐 내가 이런 괴로워서 거죠. 계속 뭘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견디세요. 대가를 치르세요. 내가 정말 잘못해서 이 아이들이 잘못되어서 망쳐졌다고 생각하면 이 망친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를 대가를 치르시라고요. 견디시라고요.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정말로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속죄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는 결국은 내가 그 잘못을 어떻게 해서라도 통제하고 수정해서 결과를 바꿔놓겠다는 거잖아요. 이 태도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되는 거죠. 내가 편리한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결과를 바꿔서 이 아이를 통제하거나 아니면 이 자식들을 내가 원하는 관계로 만들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잘못되는 거라 어긋나가는 거라고요. 진짜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견디세요, 그냥. 네.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버리라는 게 아니라 기다리세요. 이 아이들이 마음이 풀어지고 다시 찾아서 화해하고 싶은 생각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라고요.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망사처럼 기다리세요. 견디세요. 그러니까. 그게 대가를 치르는 거죠. 사과하시지 말라고요. 그거 아무 의미 없으니까. 원하지도 않는 사과를 왜 내 마음 편하자고 하냐고. 얘가 듣고 싶지 않다는데. 받고 싶지 않은 사과를 왜 폭력적으로 하시냐고요. 다 그게 내 중심이고 결국 내 욕구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견디고 기다리세요. 그게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게 사죄하는 거예요. 불편을 견디시라고요. 너무 세? 내용 중에 올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냐. 저 방금 딸이 있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딸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갑자기 엄마가 난 됐어. 딸한테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한 게 이렇게 그러네. 사과하고 싶어하고 아. 사과했다는 부모님들도 가끔 이렇게 댓글을 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것도 저번에도 하긴 했는데 부모님이 사과하고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면 자식이 치유되지 않나요? 이 댓글이 있었어. 근데 이분도 했지만 자식이 치유된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과를 했을 때 자식이 이런 방향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도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결과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사과를. 그러니까 상대를 위한 사과가 아니라 나를 자기가 위한. 치유되기 그러니까 위한. 내가 사과를 했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저는 정말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결과도 받아들이셔야죠. 사과는 내가 사과를 하고. 했는데 얘가 안 받아들여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의 반응을 해. 그것도 받아들여야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사과를 했는데 얘가 이 지경이에요.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사과한 게 아니에요. 아, 사과라는 형식을 빌어서 다시 얘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거죠.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녀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나랑 사투를 해야 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 사투를 마치 내가 그냥 좀 맞춰주고 스스로 자책하고 이걸로 굉장히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노력과 변화는 그런 지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더 깊게, 더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성찰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내 눈앞에 내가 펄펄 살아있는 내 어떤 불안, 내 욕망 혹은 내 욕구, 나의 분노, 이 펄펄 살아있는 것과 독대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아름다운 우리가 그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어쨌든 이 불평감 이런 거를 그냥 스스로 자기가 껴안고 견뎌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 견디면서 이거를, 내 네. 욕망을 직시하는 네. 거죠. 네. 내가 이런 욕망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뭔가 핵심이 견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건강한 어른의 정의를 얘기하면 좀 제대로 된 어른이 되고 싶은데 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거 제가 지금까지 쭉 그러니까 얘기한 그게 그런 것 다 그 같아요. 내용인 것 그게 그 같은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면 건강한 어른은 어쨌든 책임지는 거? 책임지는 거? 스스로를 책임지는 거? 외부와 싸우지 않고. 결국 그게 이제 남에게 결국 넘기지 제가 않고?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어른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네. 책임지는 건데 결국 책임에는 포기가 따라요. 반드시 포기가 따라요. 우리가 책임 뭐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뭐 안전하게 재워주고 키워주고 이게 책임이 아니라고요. 이게 책임이 아니라 어른의 책임이라고 하면 반드시 포기가 따라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와의 관계에서 이 아이가 어른이 되고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불안들. 근데 거기에서 내가 포기하는 게 뭘까요? 엄마로서 내가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아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아이의 성을 통제하고 아이의 행동이나 시간을 통제하고자 하는 이걸 포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내 집에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네가 어떤 질서를 당연히 지켜줘야겠죠. 지켜줘야 되겠고 나갈 때 들어올 때 적어도 소통이 돼야 되는 거.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온다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이 질서를 분명히 안내해야 되고 하지만 이 아이가 연락이 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아이의 상상, 망상, 불안을 포기하는 거예요. 설령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건 내가 주관할 수 없고 근데 왜 이거를 다 사랑으로 착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그거를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그거는 영아기 때 애들 한시라도 눈을 잠깐이라도 떼면 안 되는 애들을 당연히 부모가 주시하고 있다가 애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그 시기까지만이 해당되는 거지 알 수 없는데 거기에서 나를 포기하는 거죠. 내 불안과 근데 우린 그걸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안전과 아이의 미래 혹은 이런 것들을 명분 삼아서 포기는커녕 더 잘 포장해서 올가매잖아요. 올가매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른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애가 어른이 돼 가는 거를 받아들이면서 그 애가 아이였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얘의 손과 발이 되어주던 뭔가 그 시절을 하나의- 포기해야 하고 네. 그 애를 다 통제하려고 하던 거를 포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이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 그 환상이라는 게 엄청 클 수 있겠네요. 그럼요. 어마어마하죠. 키우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그 환상이라는 게 막 대단한 환상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어린 시절의 어떤 지점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그 지점에 멈춰 있기를. 멈춰있기 그리고 애를 키우지 않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는. 애기들이 엄마한테 더 사랑스럽고 풍안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귀엽고 사랑스럽고 어쨌든 만족을 주니까 어떤 면 정서적으로는 충분히 만족을 주니까 결국 엄마 자신의 만족을 포기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딸아이가 예전 초반 그 영상 보고 누가 제 외모에 대해서 악플을 달았었나 봐요. 그걸 근데 끝까지 나한테 말을 안 하더라. 걔는 또 의외로 또 입은 무거워가지고 전달을 안 할 건 절대로 안 해요. 그 부부 엄마 아빠 사이에서도 걔는 뭔가 전달을 안 해요. 제가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그리고 아빠한테 들은 것도 엄마 직접 말해 그러고 말 안 해. 와. 똑똑하네. 뭐 제가 만약에 아빠에 대해서 만약에 좋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보통 가갖고 엄마가 아빠 이렇게 얘기해줄만 하잖아요. 안 해. 그리고 그런 얘기 엄마 좀 아빠한테 좀 해주지 그래. 그러면 아니 나 절대로 할 수 없어. 나중에 보면 진짜 안 했어. 근데 얘는 또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엄마에 대해서 악플을 달면 네. 지가 데미지를 당연히 얻지 자기 엄마니까. 근데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그 얘기 하지 않더라고요. 사랑을 배웠네요. 견디는 또 힘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른이네. 지가 그러니까. 홀딩하고 견디고 있어. 그러네, 견디고 있네. 어른이네. 지가 홀딩하고 그러면서 나한테 다른 잔소리를 하더라고.
승화했어, 승화. 잔소리를 승화했어, 잔소리로 승화했어. 잔소리를 하는데 그 말은 전하질 않아요. 내가 괜찮아, 엄마 괜찮은데 뭐라 그랬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됐어, 그냥 됐어, 그냥 알 필요 없어, 그냥 그러고서는 말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참 우리 서로 말 안 하는 가족이에요. 부분에서 그 이혼 그거 다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건 그런가? 엄마에게 지금 많이 이입이 되신 것 같아요. 딸한테 이입이 된 게 아니고. 아 그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한 분이 두 딸의 엄마인 45세 여성인데 지금 이제 이혼 조정 중이시래요. 그러면서 이제 딸들은 당연히 이 사연자인 이 어머니랑 살기를 바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뭔가 심리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계속 이 사연자분이 양육을 할지 고민이라고 하시거든요. 10년 넘게 독박 육아를 하면서 온전히 아이들만을 위해 사셨대요. 근데 이제 이혼 후에 나한테만 집중을 하려는데 두 딸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남편에게 양육권을 주자니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근데 온전히 또 아이들을 위해서 산 자기에 대해서 현대 시대의 엄마에 대한 프레임 때문에 이대로 그냥 이렇게 독박 육아하면서 살기에는 자기 인생이 불쌍하대요. 하지만 또 애들이 막내가 초4, 첫째가 중2 인데 그냥 남편한테 맡기자니 아이들이 불쌍하다. 근데 내가 또 아이들을 계속 키우자니 내가 불쌍하다. 아이들이 불쌍하다, 내가 불쌍하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이분 케이스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이미 저는 그냥 딱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애를 키우기 싫은 거네. 네. 이미 그 마음이 이미 다 들었고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혼 후에 애들을 키워도 그 전처럼 그렇게 독박 육아하면서 그러시지 않을 것 같거든요. 혹시 키운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 이 내용에서는 이미 마음이 이미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마음이 너무 읽혀진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뭔가 애들을 키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불쌍하다기보다는 내가 독박 육아를 하는 그렇죠. 어떤 것들에 대한 네.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네. 마치 내가 아이를 키우지 않았을 네, 때 네, 네. 이때까지 나쁜 어머니가 이때까지 되어버리는 모든 것 그것들이 같은. 무화되지 않을까 네, 네. 이거에 대한 네. 이걸 뭔가 근데 그걸 좀 직면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엄마에 대한 그런 생각이 프레임이 들어서. 네, 현대 시대의 엄마에 대한 프레임. 네. 그래서 이기적인 딸이 되기 쉽지만 이기적인 엄마가 되긴 어렵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네. 이기적인 딸이 되긴 쉬웠으나 이기적인 엄마가 되긴 어렵다. 난 이기적인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다면 이기적인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다면 아이들을 위한 선택을 하셔야죠. 이기적인 엄마가 되겠다. 나를 선택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양육을 포기하든 어쨌든 이기적인 엄마가 나를 먼저 선택한 엄마가 되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어떤 것들을 적극적으로 내가 해결하고 만약에 아이들을 아빠에게 보낸다면 이전에 내가 양육한 게 사라지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 솔직히 말해서 이분 케이스도 이분의 어떤 사연도 이기적인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다. 내가 이때까지 내 노력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한 회한이지 진짜 아이들에 대한 고민인가에 대한 일단 의문이 생겼고 왜냐하면 결국 내 마음이 결정이 됐고 내가 더 이상 이전처럼은 살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면 그 이후에 온 어떤 것들은 그냥 감수하셔야 돼요. 치러내시고 돌파하셔야 되거든요. 돌파한다는 건 아이들을 남편한테 만약에 보냈다면 보내놓고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야 되고 하는 그런 고단함과 부담들을 그냥 그걸 그냥 수용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치러내셔야죠. 아이들이 클 때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갈등도 아이들에 대한 원망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설명하고 엄마의 삶을 태도로 보여주고 그거잖아요. 그게 책임이잖아요. 만약에 아이들을 내가 데리고 오겠다고 결정한다면 그거에서 오는 고통도 감수하셔야죠. 아직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이지만 엄마가 일을 해서 내가 뭔가 독립을 해야겠다면 어떤 도움을 받아서라도 아이들 양육에 도움을 받고 그렇다고 아빠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혼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그게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 있는지까지 모르겠지만 남성들 중에 이혼을 해놓고 약속한 약속을 안 지키는 남성들이 뭐 양육비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면접 교섭이나 이런 것도 안 지키는 나쁜 놈들도 많이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선택하든지 그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환경이 있잖아요.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을 최대한 어쨌든 내가 겪어내는 것이 가장 책임이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애들도 포기하기 싫고 나도 포기하기 싫고 이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주 복잡하고 곤란한 문제일수록 심플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어쨌든 지금 이혼 조정 중이라고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미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이혼을 할까 말까의 과정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 선택 이후에 또 하나에 계속 선택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좋은 선택은 없어요. 어떤 게 더 좋은 선택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고 늘 어떤 결과를 이걸 선택해도 이거에 따른 길은 또 열릴 수 있고 이쪽을 선택해도 이쪽에 따른 길은 또 열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잃지 않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어떤 걸 결정하고 선택해도 그럼 그건 선택이나 결정을 한 게 아닌 게 되거든요. 거기까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선택을 할 때 그걸 선택을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에 그 대한 선택에 따른 뭐를 책임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둘 다 음. 책임져야 될 것들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무조건. 둘 다 사실은 책임지기 싫으니까 힘들고. 힘들고 고민이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부드럽게 말씀하신다. 지금 그래요? 이상했거든요. 아주 네. 초입에만 몇 초 안 됐어. 그렇긴 한데 그거도 몇 초 안 됐어. 그것을 겁먹지 마. 앞으로 달릴 것 같아. 하긴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자기가 총알을 다 맞는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어떡하지? 어쩌겠어. 팔자련이 하고 살기로 했어.